전일장 복습하고 오늘장 미리 예습하는 모닝 브리핑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금리 경계감에 일제히 하락 마감했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주의 희비가 엇갈린 가운데 어제 양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오후 들어서 하락폭이 더 깊어졌습니다. 네, FOMC 그리고 마이크론 실적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꼼꼼한 변수 점검이 필요해 보이는 시점인데요. 그럼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해 봅니다. 시선은 이제 대외 변수로 향하고 있습니다. 17일 화요일이었던 어제 시장을 관통한 한마디, FOMC 경계감에 돌아온 트럼프 정책 리스크까지입니다. 미국의 12월 FOMC를 앞두고 금리 경계감은 커지고 있고 원달러 환율도 1,438원 높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을 시장을 던지고 트럼프 정책 리스크도 다시 부각이 되며 2차 전지주와 바이오주가 밀렸는데요. 반도체주 강세에도 양시장 결국 가락 마감했던 하루 수치 먼저 짚어보시죠. 네, 이번 주 미국 FOMC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어진 우리 증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가운데 시장은 이 재료를 모두 소화하고 이제 연일 하락세로 접어든 모습입니다. 강달러에 가만히 있어도 한 손실을 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연일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의 경우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외국인이 7천억 원 넘게 팔아내면서 지수는 오후 들어서 하락폭을 더 확대했습니다. 트럼프 2기의 인수위원회가 전기차 지원을 감축하겠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며 코스피 시총 상단에 있는 2차 전지주들이 일제히 내리막길 걸었는데요. 결국에 어제 코스피 현물은 1.3% 내린 2,45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고 한편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팔자세를 보인 가운데 0.6% 가까이 밀리면서 694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섹터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어제 먼저 반도체 장비주가 강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는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부상하며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주문형 반도체 ASIC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드컴이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며 반도체 업계에서는 내년부터 이 ASIC 시장이 그래픽 처리 장치 못지않은 격전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어제 TFE와 이오티크닉스가 급등세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드론 섹터는 연일 강세를 보였습니다. LIG 넥스원이 미국의 최대 드론 기업인 스카디디오와 협력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용 드론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LIG 넥스원의 드론 사업 확장과 신시장 진출에도 가속이 붙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관련주들의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한편 은행주들은 부진했습니다. 탄핵 소추안 가결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발길을 되돌리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 구성 종목에 대한 특별 변경에 따라서 신규 편입된 KB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 나란히 하락했고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은행주의 주주 환원 강화는 계속 강화될 것이라는 분석 나온 만큼 앞으로의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특징 섹터까지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 어떤 뉴스가 시장을 움직였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앞서도 강조했듯 어제 시장을 두른 건 FOMC 경계감, 외국인의 매도, 그리고 돌아온 트럼프 리스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 정권 인수팀 전기차 지원 축소 제한, 배터리 소재에도 관세 계획입니다. 어제 양시장에 부담이 된 건 2차 전지주였죠. 특히 코스닥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7% 그리고 6% 넘게 밀렸고요. 두 종목이 지수를 약 1.7포인트가량 끌어내렸는데요. 생산, 소재, 장비할 것 없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부진했습니다. 부담이 된 이슈 로이터 통신의 보도죠.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로이터 통신은 입수한 트럼프 정권 인수팀의 내부 문건을 토대로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지원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했는데요. 행간을 좀 읽어보면 일단 소비자 세액 공제 혜택을 폐지해 전기차 시장 내 자연스러운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했고요. 둘째, 전기차 충전은 안보와 관련이 없는 만큼 지원 정책을 중단하고 해당 재원을 배터리 소재 가공과 국가 방위 공급망 등에 투입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셋째, 중국 업체들이 소재 시장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 만큼 안보 차원에서 공급망에도 관세를 부과하고 동맹국과는 추후에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즉 배터리가 전기차뿐만 아니라 드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사용이 되는 만큼 안보 차원에서 배터리 업체들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도록 유도를 하겠다는 건데요.
바이든은 인센티브를 통해 이를 유도했다면 트럼프는 관세를 통해 이를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타격이 불가피한 우리 입장에서는 정부의 협상력, 즉 외교가 더욱더 중요해진 상황인데요. 아직 해당 내용은 제안일 뿐 트럼프 입에서 직접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전기차 캐즘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국발 정책 불확실성도 겹친 상황. 증권가에선 불확실성은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될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이에 유안타 증권은 2차 전지 비중 확대 시점은 내년 4분기라고 봤습니다. 키움증권 역시 불확실성 해소, 신차 출시 효과, 테슬라 로보택시 규제 승인 등으로 하반기를 비중 확대 시점으로 보기도 했는데요. 자, 그럼 그 전까지는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할까요? 일단 배터리 생산 업체들은요, 현지 업체와의 합작 법인 등으로 현지 생산에 나서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마지막 기간 동안 대출을 승인받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남은 삼성 SDI도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렇듯 북미 소재 공급망 강화가 불확실성을 상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고요. 또 정부 간 협상력이 중요해진 상황이죠. 정치적 상황으로 컨트롤 타워의 협상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정부의 기민한 대응이 더욱더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 트럼프와 머스크 탄소 포집 기술 지원 유력, 국내 증시선 CCUS 관련주 불기둥입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트럼프 트레이드인데요. 어제 오후장 들어 혜성처럼 등장한 테마가 있습니다. 바로 탄소 포집 활용 저장, 즉 CCUS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먼지부터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산화탄소만 쏙쏙 포집해서 부가가치를 더해 활용, 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저장을 하는 기술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트럼프 정권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는 다른 친환경 정책은 딴지를 걸어도 해당 세액공제 정책은 유지할 거란 전망, 또 트럼프의 오른팔 머스크가 극찬한 기술이라는 점에서 어제 부각이 됐는데요. 그런데 트럼프는 친환경보단 전통 에너지 기술과 더 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엑슨모빌 그리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 전통 미국 에너지 기업들은 사실 이 CCUS를 신사업으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업체들의 관련 대미 품목 수출액이 늘고 있다는 점에서도 어제 관련주들은 해당 뉴스에 강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럼 관련주도 정리를 해볼까요? 어제 2시 이후 급등의 상한가로 마무리한 에어레인, 국내 유일 기체 분리막 기술 기업으로 SK그룹이 투자를 했고요. SK이노베이션, 포스코그룹, 롯데케미칼과 함께 관련 실증 사업을 추진 및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린케미칼은요, 탄소 포집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 에탄올아민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에코바이오는요,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신재생 에너지 및 청정 수소로 만들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태경 BK는 CCU 기술 중 하나인 탄산 칼슘 제조 기술 개발 사업을 현대 오일뱅크와 함께 진행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정치 테마주로도 묶이기도 했는데요. 자, 앞서 짚어본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그리고 태경 BK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 터치했고요. 다른 관련주들도 강했던 만큼 오늘 정규장으로도 해당 모멘텀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지금은 테마주 성격이 강하다는 점, 따라서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은 꼭 유의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와 일정 한번 짚어볼까요? 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공시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어제 미국 소재의 제약사와 1,112억 원 규모의 의약품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3%에 해당하는데요. 올해 연이은 CMO 계약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장 황제주 자리 탈환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시스템은 미국의 자회사죠. HS USA 홀딩스의 주식 6만 4천 주를 주주 배정 유상 증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유상 증자로 한화시스템은 918억 원을 조달할 전망인데요. 이 중에 861억 원은 필리조선소 지분 인수자금으로 57억 원은 SPC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서 코오롱글로벌은 991억 원 규모의 탄자니아 다레살렘시 하수 처리시설 구축 사업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매출의 3.72%에 해당하는 수주 소식을 전하면서 모기업인 코오롱의 주가는 시간외에서 3%, 코오롱 글로벌의 주가는 1.5%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오늘 AI 신약 플랫폼을 개발하는 온코크로스가 오늘 코스닥 신규 상장합니다. 국내 최초로 약물 투여 또는 질병 발생에 따른 유전자 발현 데이터, 즉 전사체 변화를 AI로 분석해서 치료제를 매칭해주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바 있는데요. 7,300원의 공모가를 뛰어넘어 상승부를 켤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죠. 이어서 SK하이닉스가 간접 출자한 일본의 반도체 메모리 기업 키옥시아 홀딩스가 오늘 일본 증시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시총은 7조 원 규모로 알려져 있는데 키옥시아가 상장에 성공하면 SK하이닉스는 투자금 일부를 회수해 투자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향후 지분 보유를 통한 전략적인 협력 가능성도 부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20일까지 4일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운명의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탄핵 심판에서 6명 이상의 인원이 찬성을 해야 통과가 되기 때문에 현재 6인 체제인 구성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임명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들려올 소식들도 주목해 보시죠. 이렇게 공시와 일정까지 체크해봤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FOMC 경계감이 커졌습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에서 금리 민감도는 높아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런 만큼 종목별 차별화 양상도 짙게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만큼 낙폭 과대주 위주의 수급이 붙은 종목 위주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 발 더 들어가는 투자인사이트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